안녕하세요. 마더텅 수능 수학 강의의 우수영입니다. 우리가 지금 같이 공부할 내용은 2차 함수와 2차 방정식에 관해서 공부를 할게요. 야, 진짜 여러분들 이게 진짜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선생님 개인적인 견해로 이 고등학교 1학년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거 하나만 뽑아라 라고 하면은 선생님은 망설임 없이 이 2차 함수와 2차 방정식에 관한 내용을 말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얘가 여러분들 그러니까 봤을 때 막 엄청나게 간단한 것 같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얘를 깊게 딥하게 들어가서 공부를 해서 개념이 완성된 친구들은요, 이제 수학을 대하는 자세, 수학을 대하는 관점 자체가 바뀌어버립니다. 그래서 지금 요 형태의 개념은요, 여러분들 완벽하게 맨날 선생님 말은 저 알아요 그게 아니라 완벽하게 음미하면서 앞으로 모든 수학 문제를 풀 때 이 개념을 초점으로 좀 진행, 해석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어떤 내용이냐면 내용 자체는 뭐 별거 없을 것 같아. y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에 x축과의 교점의 x좌표는 2차 방정식의 실근과 같다라는 내용이죠. 선생님 이거 모르는 애들이 어디 있습니까? x축과 만나니까요, y가 0이 되면 되는 거고 y에 0을 대입한 거 아닙니까? 맞아요. 그거 맞습니다. 그런데 내가 뭐라고 했어? 이 내용이 정확하게 되는 순간 앞으로 수학을 대하는 자세가 바뀐다고 했잖아. 자, 우리는요 2차 방정식을 이렇게 해석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해석하는 거야. 잘 봐.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이라는 게 있었어. y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자, 그때 0이 있잖아요. 그 0을요 여기 이렇게 쓸게. y는 0이다 라고 써줄게요. 자, 그럼 잘 봐. y 자리에 누가 들어갑니까? 0이 대입됩니다. 맞아요? 자, 우리 이런 거 뭐라고 불러요? 이렇게 중괄호 있으니까 뭔가 느껴지지 않아? 연립방정식 같지 않습니까? 그거예요. 자, 2차 방정식이라는 한마디로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이란 요런 2차 방정식이 있었을 때 우리는 얘를 2차 방정식으로 이제 접근하는 게 아니야. 얘를 어떻게 접근해야 되냐면 y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는 2차 함수와 y는 0이라는, 아직은 안 배웠지만 얘는 직선, 상수함수입니다. 상수함수. y는 0 사이에 등호가 있죠. 이제 이 등호를 교점이라고 해석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뭐라고? 다시. 2차 함수와 y는 0의 교점. 그럼 그 교점을 찾는 식이고 얘는 뭐에 관한 방정식이야? x에 관한 방정식이잖아. 그러니까 얘는 2차 함수와 y는 0 사이의 교점, 그 교점의 무슨 좌표? x좌표를 찾는 방정식이구나. 근데 이 방정식을 풀었을 때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근이라고 부르죠. 교점의 x좌표는 그 2차 방정식의 근을 뜻하는구나 라고 연결 짓는 거야. 다시 2차 함수와 x축 사이의 교점, 그 교점의 x좌표를 찾는 식이고 그 x좌표는 이 방정식의 근이 된다라고 해석을 한다는 거죠. 이해되셨어요? 자, 그럼 연습 삼아서 한번 해볼게.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3은 0이라는 방정식이 있었어요. 이거 암산되죠? x는 마이너스 1이랑 마이너스 3이잖아요. 이제는 얘를 그냥 자연스럽게 해석하는 거야. 어떻게 해석하냐? 아래로 볼록인 2차 함수와 y는 0. y는 0은요, x축의 다른 이름입니다. y는 0. x축 사이에 뭘 찾아라? 교점을 찾아라. 그 교점의 무슨 좌표? x좌표. 그걸 뭐라고 부르는데? 근이라고 부르는 거라고. 그럼 그래프로 한번 연결해보면 아래로 볼록인 2차 함수가 x축과 만나는 교점의 x좌표. 그때 x좌표가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이 되는 거라고요. 방정식의 근. 이해되셨어요? 자, 그럼 맨날 우리가 는 0, 는 0, 는 0으로 푸는 게 아니라 앞으로 문제를 풀 때 이런 구조도 많이 나올 거라고.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3은 k다. 이런 식으로. 그럼 얘를 이항에서 접근하는 게 아니라 우린 이렇게 해석하는 거야. 아래로 볼록인 2차 함수와 y는 k에 뭘 찾아라? 교점을 찾아라. 이해되셨어요? 자, 그럼 얘의 교점이라는 뜻은 아래로 볼록인 2차 함수가 있었을 거고요. 자, 그럼 x축, 대칭축이 있잖아. 대칭축은 x는 마이너스 2일 겁니다. 그리고 그때의 꼭지점의 좌표를 빠르게 찾으시면 그때의 꼭지점의 좌표는 7이다 라고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왜 7이야? 깜짝아.
미안해요. 7 아니죠? 마이너스 1이 되는 거 알 수 있겠죠. 자, 그럼 잘 봐. 요 함수와 y는 k라는 녀석은 이런 직선입니다. x축과 평행한 직선. 그럼 이 노란색과 이 2차 함수가 만나는 교점, 그 교점의 x좌표를 이 방정식의 근이라고 부르는 거고, 만약에 근의 개수를 찾는다라면 k를 이동시키면서 교점이 있어요, 없어요? 교점 없습니다. K를 이동시키면서 교점이 있죠? 몇 개 있어? 한 개 있죠? 교점이 있어요? 몇 개 있어요? 2개 있어요. 그럼 이때의 K 값은 얼마겠어요? 마이너스 1이겠죠, 함수값이. 그때 이때는 K가 마이너스 1보다 클 때가 될 거고, 이때는 K가 마이너스 1보다 작다가 된다라는 거야. 선생님, 왜 이거 이렇게 어렵게 풀어요? 그냥요, 한쪽으로 이항한 다음에 판별식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맞아. 이거 한쪽으로 이항한 다음에 판별식하면요, 얘랑 동일한 식 나올 겁니다. 자, 그런데 내가 왜 y는 k를 이동시키면서 가냐면, 판별식이라는 건 2차 함수에서 너무나도 중요한 거죠. 2차 함수, 2차 방정식에서 너무나도 중요한 건데, 판별식은요, 까다로운 녀석이야. 까탈스러워. 왜 까탈스럽냐면 2차 함수가 풀 버전으로 다 구성이 돼 있을 때만 쓸 수 있지, 2차 함수가 뭐 x의 범위가 제한이 됐다던가 아니면 뭐 절대값이 붙다던가 이런 경우에는 판별식을 사용할 수가 없다고요. 할 수는 있죠. 완벽하지 않다라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기본적으로 아우 얘 하면요 판별식이에요, 인수분해하면 돼요, 그게 아니라 그래프로서 방정식을 해석할 수 있어야 된다고. 뭐라고? 방정식을 풀 때 이제는 뭘로 풀 거라고? 그래프로 생각을 할 수가 있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수학을 대하는 자세가 바뀌는 거야. 다시 봐봐. 자, 요 2차 방정식이 있었다고. 우리 중학생 때는 그냥 풀었어, 인수분해해서. 아니면 근해 공식에서 풀었다고. 하지만 이제는 얘가 뭘로 보이는 거냐면 2개의 함수로 느껴져야 된다는 거라고. 뭐라고요? 얘가 뭘로 보인다? 2개의 함수로 보인다. 다시 요 교점, 등호의 뜻이 뭘로 보여야 된다? 교점이라고 해석이 되셔야 되는 거라고요. 자, 앞으로 얘가 만약에 개념이 완벽하게 좀 숙지가 된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요, 앞으로 이제 모든 방정식이 다 함수로 보일 거예요. 사실상 방정식은 함수의 점을 뜻하는 거야. 점. 아래로 볼록인 2차 함수가 있으면 그 위에 점 겁나 무수히 많죠. 방정식이 뜻하는 건요, x축 위에 있는 이 2개의 점만 뜻하는 거라고. 이해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방정식을 배우고 함수를 배우는 이유는 모든 게 다 똑같잖아. 1차 방정식 배우고 1차 함수 배우고 2차 방정식 배우고 2차 함수 배우죠. 그 이유는 뭐냐면 2차 함수의 점이 무수히 많아. 근데 너네가 너무 못하니까, 학생들이 너무 힘들어하니까, 야 알았어. 이 많은 점들 중에서 단 2개만 먼저 배우자. 그게 2차 방정식. 야, 그럼 이제 2개는 찾을 수 있겠지? 그럼 모든 점들을 한번 해석해보자. 걔가 2차 함수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됐습니까? 자, 그래서 첫 번째 개념에 관해서 조금 설명을 했어요. 설명을 했고, 뭐 사실상 지금 뭐 막상 이 개념에 관해서 문제는 없는데요? 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이게 결국 고난이도 문제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개념입니다. 기본으로 갖춰야 될 애티튜드. 그러니까 여러분들 요 첫 번째 개념 넘기지 말고 좀 자세히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야 되는 거야. x축과의 교점에 x좌표가 알파랑 베타래요.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방정식이잖아. 결국 x축과의 교점은 는 0이라고 잡았을 때 우리가 근이 알파랑 베타면 방정식이 어떻게 세워요? x-알파, x-베타라고 잡아주죠. 그 다음에 최고차항 계수로 보니까 a 쓰는 거잖아. 그럼 함수로 가니까 0 대신에 뭐만 쓰는 거야? y라고 나타내는 겁니다. 그게 이 식이죠. 그럼 얘만 있겠니? 아니죠. 우리 근각계수와의 관계라는 것도 배웠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알파랑 베타의 좌표를 안다라면 근각계수와의 관계로도 구할 수 있다라는 거야. 예를 들어서 알파 플러스 베타가 얘입니다. 3이라고 가정하고 알파 베타가 뭐 2라고 가정을 한다라면 방정식을 a의 최고차항 계수 모르니까 y는 a의 x 뭐 1, 2라고 하자. 1, 2라고 했을 때 x-1, x-2라고도 세울 수 있지만 근각계수의 관계를 이용해서 y는 a의 x제곱 합이 3이니까 마이너스 3x 곱이 2니까 플러스 2라고 방정식의 근각계수의 관계의 관점으로도 세울 줄 아셔야 된다고요. 자, 별거 내용 아닌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 요 식 세우는 게 별 내용이 아닌 것 같은데 학년이 올라가고 여러분들이 고2, 고3이 됐을 때 알 거야. 결과적으로 어려운 문제, 뭐 수능에서, 수능 모의고사에서 어려운 문제 같은 경우에는
함수식을 다 알려주지 않습니다. 당연히 뭐 2차로 나올 수도 있지만 3차, 4차 함수로 나올 다항 함수에서 3차, 4차로 나올 수가 있고 그때 식을 알려주지 않아. 우리한테 힌트를 준 다음에 그 힌트를 토대로 식을 만들라고 유도를 시킨단 말이야. 그럼 우리가 기본적인 요 내용조차 모르면은 절대로 그 어려운 구조 3차, 4차일 때 식은 세울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들 기본입니다. 2차 함수에 뭔가 방정식의 어떠한 힌트들이 나왔을 때 2차 함수에 식을 세우는 건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진짜 엄청 필수적인 개념이에요, 여러분들. 꼭 연습 많이 해보시길 바랄게요. 자, 문제를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문제입니다. 2013년 11월 학평 13번 문제가 될 거고요. 자, 그림은요. 최고차항의 개수가 얼마? 1이고 f-2는 f4는 0이 돼. 이 참수 y는 fx의 그래프다. 방정식 f2x-1은 0의 두근의 합을 찾아라 라고 돼 있죠. 자, 요 문제는요. 기본적인 내용, 아까 개념적인 부분은 진짜 살짝만 들어가고요. 지금 f2x-1은 0의 구조에 초점을 맞춰서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자, 일단 우리한테 엄청난 힌트들이 나왔어. 뭐냐면 최고차항 개수 a를 알려줬고요. 그때 근 또한 알려줬습니다. 그쵸? 그래서 식 바로 세우는 거야. y는 최고차항 개수 1이니까 쓸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겠죠? 그리고 근이 마이너스 2랑 4를 대입해서 0이 나온다고 돼 있으니까 x 플러스 2 x-4라고 나타낼 수 있겠죠. 자, 그럼 지금 y는 fx 꼴이니까 이 y 대신에 fx라고 써도 무방하겠죠. fx. 따라왔어요? 자, 그럼 문제에서 구하라는 걸 볼게요. f2x-1은 0에 두근의 합을 구하시오라고 돼 있습니다. 자, 첫 번째 풀이입니다. 첫 번째 풀이는 뭐냐면요. 그냥 f2x-1을 찾아버리는 거야. 그럼 f의 2x-1은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x자리에 누가 들어갔어요? x자리에 2x-1이 들어간 거 아닙니까? 그쵸? 그냥 대입하는 거잖아. f1 있으면 1 넣을 거죠. 2 있으면 2 넣을 거잖아. 2x-1 있으면 x자리에 2x-1을 대입하라는 겁니다. 그럼 얘 대입하니까 어떤 식이 되냐? 2x-1 플러스 2 2x-1 마이너스 4라고 나타낼 수 있을 거고요. 자, 얘를 깔끔하게 정리하니까 2x 플러스 1 그 다음에 2x 마이너스 5라고 나타낼 수 있겠죠. f의 2x 마이너스 1이. 자, 얘가 뭐 되는 거 찾으래요? 0 되게 하는 x값 찾으라고 돼 있으니까 x는 마이너스 2분의 1 또는 2분의 5가 되는 거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럼 두 개의 합은 얼마 나와요? 두 개의 합은 2가 되는 거 알 수 있겠죠. 얘가 첫 번째 풀이입니다. 완벽하게 뭘 찾아서? 식을 찾아서 진행한 방법이었거든요. 자, 두 번째 풀이로 갈게요. 두 번째 풀이. 지금 얘가 그렇게 막 함수식 찾는 게 어렵지 않은 구조였어. 그래서 지금 좀 스무스하게 첫 번째 풀이로 진행을 했는데 얘가 만약에 좀 복잡하게 나오던가 아니면 조금 시간을 줄이고 싶다 이런 분들은 두 번째 풀이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냐면 우리가 fx는 0이 되게 하는 근을 안단 말이야. 누구랑 누구였냐면 x가 마이너스 2랑 그리고 4였습니다. 그럼 무슨 소리냐면 이게 큰 틀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 f라는 틀 안에 여기 안 부분 있잖아. 요 노란색 부분에 2가 되면은 노란색이 2가 되면 0이 되는 거고 노란색이 4가 되면 0이 되는 구조인 거야. f라는 녀석은. 이해됐어요? 자, 그럼 지금 문제에서 구하라는 게 뭐냐면 f의 2x-1은 0이잖아요. 그럼 얘가 0이 되기 위해서는 여기 가운데 부분에 누가 되면 되는 거야? 2가 들어오던가 또 이 가운데 부분이 누가 되면 되는 거예요? 4가 되면 되는 거죠. 미안해. 마이너스 2죠. 마이너스 2가 되던가 4가 되면 되는 거잖아. 그때 얘가 마이너스 2, 4가 되게 하는 녀석을 우리는 근이라고 부르는 거라고. 0이 되게 하는 값이니까. 이해됐어요? 그때의 무슨 값? x값. 그럼 여기에 자리가 뭐였냐면 2x-1이었어요. 그러면 2x-1이 마이너스 2가 되게 하는 x값은 뭘까라는 거지. 2x-1이 마이너스 2가 된다. 그럼 한쪽으로 이항해서 x를 만드니까 x는 마이너스 2분의 1이라고 나타낼 수 있겠죠. 두 번째, 자 2x-1이 뭐가 되면 되는 거예요? 4가 되면 되는 거 맞습니까? 그럼 그때 이항해서 푸니까 x는 뭐가 돼요? 2분의 5가 되는 거 나타낼 수가 있겠죠. 똑같이 나옵니까? 똑같이 나옵니다. 아 선생님 근데 얘가 편한데요? 그래요 얘가 편한 것 같아. 지금은
2랑 4, 뭐 정확한 값들이 나왔으니까 얘가 뭐 편하다고 느낄 수도 있는데 얘가 불편할 때도 많고 얘가 편할 때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면 근이 정확하게 언급이 안 돼 있을 때 그냥 합 곱만 우리한테 알려주는 거고 두근의 합과 두근의 곱 그런 구조? 뭐 합곱? 좀 애매해요. 그러니까 x 자체가 깔끔하지 않은 구조. 뭐 근의 공식을 써야 된다. x 근값을 찾았더니 뭐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3 이런 애들이야. 그럴 때 우리 힘들죠. 식 세우는 거 자체가 너무 힘들 거 아니야? 식 세우는 거 fx 식 세우는 거 자체가 너무 힘들 거고 거기에 대입해서 또 x값 찾는 것도 좀 불편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문제에서 합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요 풀이로 진행을 하시면 조금 수월하게 진행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뭐 알파 베타 잡고 진행하는 건요 하지 않고요. 일단 요 정도 풀이가 있다라는 거에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거 지금 이 풀이도 지금 문제에서는 중요하지만 개념적으로 중요한 건 fx식을 세울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fx식 좀 열심히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